안녕하세요. 연애 4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벌써 이혼 생각이 간절해진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글도 쓰고 있는 거고요. 글을 쓰면서 제가 겪은 일들을 되새기다 보면 나름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하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년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던 건 취업 준비를 하면서였어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면접 준비가 혼자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온라인에서 같은 회사를 지원하는 사람들하고 연락이 닿았고 그럼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들 중 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영화처럼 첫 만남의 운명을 느껴 바로 연애를 시작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도 저도 서로를 도와주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라이벌처럼 여겼거든요. 그렇다 보니 연애 감정 같은 건 느낄 새가 없었지요. 그리고 덕분에 남편도 저도 비록 목표하던 직장은 아니지만 제법 이름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직장에 들어가고 한동안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취업만 하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일 줄 알았는데 그런 기분은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직장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남편의 존재도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대요. 그런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솔직히 조금은 시덥지 않은 내용으로요. 그런데 왜인지 그 연락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빠도 건강관리 잘하고 잘 지내라고 답장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저희 두 사람의 진짜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로 남편이 저에게 밥 한번 같이 먹자며 투박한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4년이란 시간을 무탈하게 만날 수 있던 이유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성격이 잘 맞았기 때문이에요. 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고 남에게 제 사생활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도 저와 비슷한 성향이었어요. 남편도 입버릇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 말했고 우리는 커플이니까 뭐든지 같이 해야 해 라는 식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그런 이유로 시부모님이나 신우하고도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라나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잔잔한 호수처럼 연애하다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도 연애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남편이나 저나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앞으로 2, 3년 안에 회사에서 나오시게 될 것 같다며 웬만하면 당신이 현직에 있을 때 식을 올렸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당시에는 남편과의 결혼이 급하진 않았지만 결혼 자체는 언제가 됐든 남편이랑 한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댁의 요구를 모른 채 하기도 애매하대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해야 하나 다음에 해야 하나 어차피 할 결혼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까 연애 때랑은 또 완전히 다르더군요. 일단 연애 때는 남편과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서 만나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영화 보고 쇼핑도 다니고 한마디로 서로 즐겁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면 됐는데 결혼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난 만큼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이라던가 그런 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한테 뭐라도 같이 할 만한 걸 배워보자고 몇 번이나 제안했는데 남편이 각자 재밌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뭘 새로 배우는 건 내키지 않는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대요. 그리고 그 말이 저는 무척이나 서운했습니다. 남편의 성향을 모르고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인가 서운하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결국엔 남편과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허다했으니 나중엔 약간 포기를 하게 되대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즐거우면 되는 거지 하고 나름대로 합리화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제가 서운하게 느낀 건 단지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월급 관리도 솔직히 일단 월급만 놓고 보자면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2천 더 많았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와중에 한번 이직을 하면서 소위 몸값을 키웠거든요. 하지만 누가 더 많이 벌고 어쩌고를 떠나서 저는 제가 경제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탐났던 게 아니라 평생 친정어머니가 경제권을 갖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걸 보며 자랐기 때문에 저에겐 아내가 경제권을 갖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성격 자체가 알뜰하고 야무진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믿고 경제권만 넘겨주면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전세생활 청산하고 자가로 이사할 수 있을 거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달까요? 그런데 남편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며 무조건 월급은 각자 관리하자대요. 서로 생활비만 얼마씩 내놓고 쓰고 나머지는 알려고 하지 말자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저는 부부였지만 그리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남편이 알아서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믿어주는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러쿵저러쿵 딴소리를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대요. 시작은 올 여름 휴가 이야기를 하면서였습니다. 일단 남편과 저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건 남편의 직장 때문이었어요. 저도 남편 회사가 왜 그 모양인 줄 모르겠는데 남편 회사에서는 남편을 비롯한 몇몇 남자 직원들을 무슨 땜빵 메꾸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지 걸핏하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기 일쑤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7월과 8월에는 남편의 스케줄은 정말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정말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은 미리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서 비행기 표도 사고 호텔도 예약하고 하는데 남편은 쉬기 이틀 전에 통보식으로 연락받고 그렇다 보니 하다못해 비행기표 한 장을 살래도 남들보다 못해도 1, 20만 원 웃돈을 줘야 하는 게 예산일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합의를 봤던 게 여름 휴가는 각자 즐기자는 거였습니다. 친구와 보내든 가족과 보내든 각자 즐겁게 보내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매년 친한 친구나 혹은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지요. 그리고 올해도 남편에게 휴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한 기색으로 뭐 그렇지 않은데 까놓고 말해서 남편이 일부러 저랑 휴가를 가기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화를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대신 그러면 나는 친정부모님의 여동생까지 해서 가족여행을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마침 여동생이랑 저랑 휴가 기간이 겹치기도 해서 잘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남편이 신혼애가 휴가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2살 차이 나는 신우가 있는데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 대신 결혼을 선택해서 이미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한다며 같이 제주도에 가자고 했다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저 또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곳이 제주도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나도 제주도 가는데 당신은 언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날짜를 말하는데 심지어 날짜도 저랑 하루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우연이 있다며 누가 계획을 세운 거냐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처럼 웃지를 않고 대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더러 이번에는 자기하고 같이 휴가를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남편하고 같이라는 생각에 잠깐 혹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내 신우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우리 단둘이 휴가를 보내자는 거냐 아니면 신우네랑 같이 보내자는 거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게 되면 시부모님이랑 신우 시매부시 조카 다 같이 가는 거지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됐다고 나는 안 가겠다 했습니다. 나는 이미 친정 식구들하고 떠날 준비도 다 되었고 표도 샀고 호텔도 예약했고 못 빠진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티켓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매년 장인 장모님하고 여행 다니지 않았냐며 이번에 한번 건너뛰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억지 좀 쓰지 말라며 화를 냈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여름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대로 당신은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휴가를 보내라고 하면 좋겠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편할 거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편할 게 당연히 없었겠죠.
친정부모님이 사위는 그래도 백년손님이라며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배려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다르셨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전에 한 번은 어머님이 어디서 사과 한 상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주시면서 집에 가서 남편이랑 깎아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과 알레르기가 있고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기만 했죠. 하지만 어머님이 깜빡하셨을 수도 있지 싶어서 어머님께 저는 사과 못 먹잖아요 하고 애교스럽게 대꾸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남편이라도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하시는데 아니 남편이 먹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깎아먹겠죠. 안 그런가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하고 쓸데없이 입씨름해서 무슨 복을 누리겠나 싶어서 예 하고는 남편더러 상자를 차에 실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남자야말로 무거운 거 자꾸 들면 안 된대요. 허리 다 망가진다고요. 지금도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헛웃음이 나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시댁 식구들과 여행 가는 건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 숙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수영장이 어떻고. 그런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신우는 수영 선수로도 활약을 했을 만큼 수영을 좋아하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우가 물에서 신나게 노는 동안 저는 꼼짝없이 시족 하나 봐야 할 게 뻔하다는 거였죠. 그러니 더욱이 제가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매번 니 거 내 거 따지던 사람이 왜 휴가는 나더러 맞추라고 하는 거냐고 싫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총각 때도 신우랑 같이 여행 다니고 했냐니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다녀볼까 하는 거라나요? 그래서 그럼 나 빼고 그렇게 다니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강요를 하냐니까. 너도 한 식구잖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우리 친정에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우리 친정에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막말로 친정이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룻밤도 제대로 자고 온 적이 없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시골하고 제주도하고 같냐면서 계속해서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요점을 벗어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다는 말이 뭐라더라. 인생이 무슨 덧셈 뺄셈도 아니고 어떻게 이쪽 저쪽 똑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냐면서 저더러 생각을 고치라나요? 아무튼 뭐라건 간에 휴가는 나는 내 계획대로 보낼 거라고 그러니 오빠도 오빠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이참에 신우랑 만나서 남매지간에 회포도 풀고 시조카 용돈도 좀 주고 하면 좋지 않겠냐고요. 참고로 시조카 용돈도 남편이 자기 돈에서 주라는 얘기였습니다. 칼같이 니 돈 내 돈 나눠서 관리하는 판국에 제가 시조카한테 용돈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야, 너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하면서 네가 가족이 맞니 안 맞니 하는데 어휴 얼마나 기가 빨리던지 앞으로 평생 매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 싶은 게 정말 그냥 이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치자 그럴까 싶더라니까요. 솔직히 저하고 시조카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까지 술 좋아하지. 노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온갖 짜밀은 물론이고 재수 없으면 애 챙기고 운전까지 전부 다 제 몫이 되게 생긴 판이었는데 그걸 제가 왜 가겠어요? 누굴 바보로 알아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안 갈 거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가족 모임은 참석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면서 서운하네 어쩌네 난리더니 이제 삐져가지고 보란듯이 입을 대빨 내밀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 터져서 정말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고 싶네요. 제가 만약에 이런 일로 남편과 못 살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더러 철없다고 할까요? 참고로 혼인신고는 어머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날이라고 받아오신 게 내년 초봄이라서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더 급한 것도 있어요. 어차피 갈라설 거면 서류라도 깨끗한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정말 여름 휴가를 왜 시댁 식구들이랑 가야 한다고 하는 건지 환장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냥 콱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질러버려도 될까요?